사랑하는 사람의 소셜미디어 사진 한 장이 당신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가 가장 축복받아야 할 자리에서 다른 이의 손을 잡고 미소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채 5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나의 인연이 단 한 장의 사진으로 무너져 내리는 이 잔인한 현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믿기지 않는 배신의 전말을 공개하려 합니다. 준노와 수지는 결혼한 지 이제 막 2년이 지난, 남들이 보기엔 그저 부럽기만 한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였습니다. 둘 다 건실한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였고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퇴근 후 함께 저녁을 차려 먹고 주말이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소소한 일상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준노는 특히 아내 수진을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는 부부 사이에도 각자의 영역과 인간관계가 존중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대학 동창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면 기분 좋게 보내주었고, 친구의 결혼식에 간다고 하면 직접 봉투를 챙겨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라고 배웅할 정도로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수지는 침실 거울 앞에 서서 입고 나갈 옷을 고르고 있었죠. 오늘은 수진의 대학 동기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주말 뉴스를 시청하던 준노는 방에서 나온 아내의 모습에 시선을 멈췄습니다. 수지는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옷 어때? 괜찮아? 수진의 물음에 준노는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예쁘네. 오늘 주인공인 신부보다 더 돋보이면 어떡해? 아내의 가벼운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수지는 화장을 마무리하러 욕실로 향했습니다. 외출 준비를 마친 수진이 현관으로 나왔을 때 준노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내를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조심해서 잘 다녀와. 너무 늦지 말고. 수지는 고맙다며 저녁에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준노는 닫힌 현관문을 보며 아내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스트레스를 풀고 오기를 바랐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다정한 일상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죠. 문 밖으로 멀어지는 수진의 구두 소리를 들으며 준노는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준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입고 나간 그 화사한 베이지색 원피스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수진이 향한 곳은 결혼식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지하철역 근처 카페에서 마주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학 동창 민우였습니다. 수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숨겨진 진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집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남편 준노 앞에서의 수줍은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오늘 그녀가 향하는 곳은 대학 동기 결혼식장이었지만 그보다 앞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 안쪽 자리, 그곳에는 대학 시절과 동기였던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묘한 긴장감과 함께 반가움이 교차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남편은 아내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라 믿고 집에서 빨래를 돌리고 있는데 아내는 문 밖을 나서자마자 다른 남자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는 이중생활 아닌가요? 민우와 수진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몇 달 전 열렸던 대학 동창회에서 우연히 제외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서로에게 묘한 호감이 있었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사이였죠. 3년 만에 다시 만난 민우는 여전히 미혼이었고 번듯한 직장에 여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반면 결혼 생활의 권태를 느끼기 시작했던 수진에게
그의 등장은 거부할 수 없는 자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 라는 가벼운 안부 문자로 시작된 연락이 술자리로 이어졌고 급기야 남편 몰래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준노에 대한 미안함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민우와의 만남이 반복될수록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무뎌져만 갔습니다. 오히려 들키지 않고 이어가는 이 아슬아슬한 관계가 그녀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잠깐의 휴식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말이죠.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민우의 차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자연스럽게 수진의 손을 잡았고 수진 역시 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예쁘다. 베이지색이 너랑 참 잘 어울려. 민우의 칭찬에 수진은 준노의 칭찬을 들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설렘을 느꼈습니다. 준노의 칭찬이 익숙한 편안함이었다면 민우의 말은 금지된 달콤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하객들이 붐비는 식장에 도착해서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준노와는 전혀 접점이 없는 대학 동기들이 모이는 자리였기에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나란히 앉아 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축가가 울려 퍼지고 신랑 신부가 행진하는 동안 테이블 아래에서 두 사람의 손은 깍지를 낀 채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남들이 보면 그저 다정한 커플이나 부부로 보였을 겁니다. 식이 끝나고 이어진 피로연에서도 두 사람의 대담한 행각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지는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민우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저 친했던 동기들이 같이 왔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몇몇은 눈치를 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슨해진 틈을 타 민우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수지는 그 품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겼습니다. 식장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이미 예약해둔 도시 외곽의 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준노의 지인이나 직장 동료와 마주칠 염려가 전혀 없는 곳, 오직 둘만의 세계가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운전 중인 민우 옆에서 수지는 휴대폰을 꺼내 준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동기들이랑 2차까지 가게 됐어. 조금 늦을 것 같아. 미안해. 여러분, 이 대목에서 화가 치밀지 않나요? 아내는 불륜남의 차 안에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는 수진의 표정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준노에게서 천천히 놀다 와 사랑해라는 답장이 오자 그녀는 남편의 무한한 신뢰를 이용해 얻어낸 자유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준노는 착해서 다행이야라는 비릿한 생각과 함께 말이죠. 모텔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수지는 오늘 찍힌 수많은 사진들이 장차 자신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민우와 함께할 은밀한 시간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신부의 부케가 던져지는 순간 수진의 손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그 대담한 배신은 렌즈 속에 고스란히 박제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민우의 차 안에서 거울을 보며 다시 한번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두 사람을 실은 차는 도심의 불빛을 뒤로하고 점점 더 어두운 외곽 도로를 따라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준노의 모습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오직 민우와 함께할 짜릿한 시간만이 그녀의 감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생각 말고 우리끼리 즐기자. 민우의 속삭임에 수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준노라면 이 상황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수지는 정말 완벽하게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운명의 시계는 이미 그녀가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민우의 어깨에 기대어 행복을 만끽하던 그 시각, 준노가 무엇을 보게 될지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은 모텔 주차장에 도착하자 민우의 품에 안겨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두 사람의 비밀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수지는 오늘 하루가 그저 즐거운 일탈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려 민우의 손을 꼭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준노는 무심코 휴대폰을 들어 소셜미디어를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일요일의 공기는 사진 한 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진공 상태가 되어버릴 운명이었습니다. 수진의 배신은 이제 더 이상 베일 뒤에 숨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은밀한 동행이 가져올 파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와 있었습니다. 수진은 민우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뢰를 짓밟은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준노의 신뢰를 짓밟고 얻어낸 그 달콤한 순간은 이제 곧 가장 쓰라린 고통으로 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배우자를 속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당장 멈추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수진이 민우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준노의 눈앞에는 이미 그녀의 파멸을 알리는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준노가 보게 될 그 충격적인 사진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준노는 이 배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수진의 가짜 행복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그 처절한 과정을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수진의 행동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비판도 좋고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막힌 배신의 끝을 지켜봅시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서 토론을 시작해 볼까요? 평온함이 가장 무거운 칼날로 변하는 순간은 대개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일요일 오후 거실 창가로 들어오는 가을 햇살은 준노의 어깨 위에 따스하게 내려앉았고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지는 침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고 온 집안은 평화로운 정적만이 가득했죠. 여러분, 이 평화로운 풍경이 잠시 후 지옥으로 변할 거라고 상상이나 하셨나요? 심심풀이로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던 준노의 손가락이 어느 지점에서 갑자기 멈추어 섰습니다. 대학 시절 동기의 계정에 올라온 어제의 결혼식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아, 어제 수진이가 간다던 그 결혼식이구나. 준노는 가벼운 마음으로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수십 명의 하객들이 신랑 신부를 중심으로 화사하게 웃고 있었죠. 준노는 자연스럽게 아내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사진 오른쪽 끝자락, 어제 입고 나갔던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평소처럼 아름다웠고 준노는 아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 안도하며 무심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화면이 커질수록 준노의 미소는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수진의 바로 옆에 선 정장 차림의 남자. 처음에는 단순히 옆자리에 선 하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대된 사진 속에서 준노가 목격한 것은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수진의 오른손과 그 남자의 왼손이 식탁 아래가 아닌 카메라 렌즈 앞에서 당당하게 깍지를 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서로의 틈 사이를 파고든 연인들만이 나누는 지극히 친밀하고 자연스러운 결속이었습니다. 준노의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귓가까지 울리는 거친 심장 박동 소리에 숨이 가빠졌습니다. 설마 착시겠지. 빛이 번진 거겠지. 준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수십 번 더 확대하고 다시 보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진실은 더욱 선명하게 그를 비웃었습니다. 수진의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그 남자의 손등 위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노의 머릿속에는 어제 아내를 다정하게 배웅하던 자신의 모습, 천천히 놀다 와 라고 말하며 건넸던 신뢰의 말들이 파편처럼 부서져 내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침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하품을 하며 나왔습니다. 방금 잠에서 깬 듯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며 그녀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준노는 본능적으로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나왔고 온몸의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었습니다. 수지는 아무런 낌새도 채지 못한 채 사과 하나를 꺼내 깎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자기도 좀 먹을래? 어제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더니 피곤했나 봐. 낮잠을 이렇게 오래 잤네. 수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고 칼끝이 사과 껍질을 매끄럽게 벗겨내는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노는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방금 전 사진 속에서 다른 남자의 손을 꽉 잡고 있던 그 여자가 지금 내 앞에서 저토록 천연덕스럽게 일상의 연기를 하고 있다니. 준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내는 쟁반에 정성스럽게 깎은 사과를 담아 준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노는 입안에 밀어넣은 사과 조각이 마치 모래알처럼 까끌거리게 느껴졌습니다. 씹을 때마다 아내의 거짓말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죠. 아내의 웃음소리, 과일 향기, 그리고 평화로운 일요일의 풍경이 이토록 가증스럽게 느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준노는 옆에 앉은 수진의 옆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지? 내가 알던 그 수진이가 맞나? 준노는 다시 한번 화면이 꺼진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의심의 씨앗은 이미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의 영혼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준노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이 믿을 수 없는 배신의 끝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밝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천연덕스러운 연기가 계속될수록 준노의 이성은 더욱 차갑게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침묵은 항복이 아니라 가장 처절한 반격을 위한 전초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을 겪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의 저 뻔뻔한 미소를 보면서 사과를 씹어 삼킬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설마 내 배우자가 하는 그 아니란 믿음이 가장 큰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준노는 이제 휴대폰 속에 담긴 그 깍지 낀 손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쌓아올린 가짜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나 배우자의 행동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혹시라도 낯선 지역에서의 결제 문자나 가지도 않는 곳에 영수증이 발견된다면 그것이 바로 폭풍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준노는 이제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아내의 카드 내역과 소셜미디어의 모든 흔적을 대조하기 시작한 거죠. 당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바로 사진을 보여주며 추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노처럼 침묵하며 진실의 밑바닥을 파헤치시겠습니까? 이 기막힌 배신의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될지, 준노가 발견할 다음 증거는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가장 냉혹한 진실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준노가 선택한 차가운 복수의 첫걸음을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준노의 처절한 반격 과정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준노가 지금 바로 화를 내야 했을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했을까요?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자, 이제 준노는 선배 태수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과연 그곳에서 어떤 충격적인 조언을 듣게 될까요? 준노의 심장은 이제 슬픔이 아닌 차가운 증오와 이성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그 잔인한 진실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준노는 당장이라도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하수의 방법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음날 점심, 평소 친형처럼 따르던 회사 선배 태수를 찾았습니다. 태수는 준노보다 5살이 많았고 몇 년 전 뼈아픈 이혼 소송을 겪으며 법률적 지식과 실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한 식당 구석 자리에서 준노가 떨리는 손으로 소셜미디어 사진을 보여주자 태수의 미간이 순식간에 찌푸려졌습니다. 태수는 사진을 확대하며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준노야, 지금 당장 가서 따지고 싶지? 절대 안 된다.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냥꾼이 되는 거야. 증거 없이는 법원에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감정은 사치다. 지금부터 냉정해져야 해. 태수의 조언은 매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빗대어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전략을 일러주었습니다. 한국 법원에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연인 사이에나 할 법한 다정한 스킨십,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그리고 반복되는 은밀한 행정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단체 사진 속 깍지 낀 손은 빼도 박도 못할 강력한 부정행위의 정황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노는 태수의 말을 가슴에 새기며 끓어오르는 증오를 차가운 이성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준노의 치밀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퇴근 후 서재 문을 잠그고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아내 수진의 최근 6개월치 카드 결제 내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단순한 소비 패턴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친구 모임이나 야근을 핑계로 늦었던 날들의 기록을 구글 지도와 대조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진의 동선은 도심이 아닌 늘 외곽 지역의 주유소와 편의점, 그리고 한적한 식당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준노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지만 묵묵히 그 날짜와 시간, 장소를 기록해 나갔습니다. 특히 수진의 가방에서 발견된 낡은 영수증 한 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주 평일 회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는다던 그녀는 사실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모텔촌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샀더군요. 준노는 그 영수증을 고화질로 촬영해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그는 블랙박스 영상은 물론 수진의 통화 내역과 소셜미디어상에 중복되는 행적들을 날실과 시실처럼 엮어 거대한 그물을 짰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서적 교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기에 준노는 두 사람의 데이트 코스로 추정되는 장소들의 특징까지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며칠 뒤 준노는 태수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법무법인의 차가운 복도를 지나며 준노는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다른 궤도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변호사는 준노가 준비해온 엑셀 파일과 사진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노 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 정황 증거라면 상간자 소송은 물론이고 이혼 소송에서도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묻기에 아주 유리합니다. 특히 결혼식 사진에서의 스킨십은 제3자의 시선에서도 연인 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준노에게 승리의 희망보다는 처절한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준노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 재산 분할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자료들을 정리했죠. 상간자 소송을 통해 수진과 민우 두 사람 모두에게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묻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준노는 이제 아내 수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느껴지던 역겨움을 숨기는 연기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목표를 눈앞에 둔 포식자의 여유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해 보셨나요? 사랑했던 사람의 뒤를 캐고 그 배신의 흔적을 수치화하는 작업은 자신의 영혼을 깎아먹는 일입니다. 하지만 준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아픈 진실을 마주하고 당당하게 제자리를 찾는 것이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절대 감정적으로 먼저 터뜨리지 마세요. 증거가 힘입니다. 냉정하게 기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보호막을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준노의 손에는 수진의 목을 괸 수 있는 단단한 올가미가 들려 있습니다. 그가 준비한 서류 봉투 안에는 수진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준노는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평온한 척 거실에 앉아있는 수진은 자신에게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배신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준노는 서재에 불을 끄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됐어. 준노의 치밀한 사냥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수진의 거짓말이 도를 넘는 그 순간 준노는 준비한 칼을 휘두를 것입니다. 그 처절한 진실의 대면과 폭발하는 드라마가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수진이 서류 봉투를 열어보는 그 순간의 표정, 그리고 준노의 냉혹한 최후 통첩이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주목해주세요. 거짓으로 지은 집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 붕괴의 현장을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시죠. 금요일 저녁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준노는 거실 테이블 앞에 정자한 채 현관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2주 동안 자신의 영혼을 깎아가며 수집한 증거들이 담긴 두툼한 노란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이 봉투 하나가 2년간 공들여 쌓아온 신뢰의 모래성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라는 사실을 준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을 증명하는 서류를 앞에 두고 기다리는 그 기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거실의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준노의 목을 조르는 심장 박동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마침내 도어록이 해제되는 경쾌한 신호음과 함께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오늘도 친구들이랑 얘기가 길어져서 좀 늦었네. 기다렸어? 수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가방을 내려놓으며 준노에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노는 싸늘한 눈빛으로 대답 대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차가운 기류에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러나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낀 듯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가장 먼저 툭 떨어진 것은 바로 그 문제의 결혼식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손을 깍지 껴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 사진을 마주한 순간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를 잃고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거 그냥 대학 동기 민우야. 사진 찍을 때 분위기가 그래서 장난치느라 잠깐 잡은 거야. 여보, 진짜 오해하지 마. 뻔뻔하기 짝이 없는 수진의 첫마디는 역시나 변명이었습니다. 준노는 비웃음 섞인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장난으로 남의 결혼식에서 깍지를 끼고 장난으로 도시 외곽 모텔촌까지 가서 서너 시간씩 있다가 자정이 다 돼서 들어온다고? 내 장난은 참 대담하네.
수지는 당황하며 다시 말을 더듬었습니다. 모텔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어제도 친구들이랑 강남에서 술 마셨어. 누가 이상한 소리를 한 거야? 여러분, 끝까지 발뺌하는 저 모습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하지만 준노는 이미 수진의 모든 거짓말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다음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수진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주유소 영수증, 그리고 블랙박스 위치 기록을 1분 1초 단위로 정리한 타임라인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 8시, 금요일 오후 4시, 그리고 어제 결혼식 끝나고 오후 5시. 너는 강남이 아니라 경기도 외곽 모텔촌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결제했더라. 위치 추적 기록까지 다 있는데 이것도 오해고 장난이야? 완벽하게 정리된 물증 앞에서 수진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직감한 그녀는 갑자기 준노의 발치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잠깐이었어. 민우가 갑자기 나타나서 잠시 흔들렸던 것뿐이야. 우리 2년 동안 정말 좋았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처절한 애원이 거실에 울려 퍼졌지만 준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단단하고 차가웠습니다. 너는 내 신뢰를 진흙탕에 처박으면서 그 남자랑 침대에 누워있을 때 우리가 행복했다고 생각했어? 아니, 너는 나를 비웃었겠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말이야. 준노는 수진의 손을 혐오스럽다는 듯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우리 관계가 설 곳은 없어. 이미 끝났어. 준노는 미리 안방에서 챙겨둔 수진의 캐리어를 거실 한복판으로 던졌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수진의 세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짐만 싸서 나가. 1분도 더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내일부터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장 갈 거야. 그리고 그 잘난 민우한테도 상간자 소송 서류가 도착할 거니까 기대해. 수지는 가지 않겠다며 울부짖고 준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준노는 냉정하게 거실 불을 끄고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인연이 완전히 파멸했음을 선언하는 심판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수지는 텅 빈 거실에서 자신이 짓밟은 삶의 잔해들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공들여 쌓은 모래성은 파도 한 번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준노는 닫힌 서재문 뒤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지독한 기만의 냅에서 빠져나왔다는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배신당했을 때 가장 무서운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단절입니다. 준노는 이제 법의 이름으로 이 추악한 연극에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배신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떠셨을까요? 준노처럼 냉정하게 내쫓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을까요? 사실 이런 배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준노의 선택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가장 아픈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준노는 새로운 삶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비록 상처는 깊지만 거짓된 평화보다는 아픈 진실이 낫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준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벌어질 더 치열한 공방과 수진의 처절한 몰락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배신자들에게 내려지는 법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다음 장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밝히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해 주세요.
준노의 단호한 거절이 옳았는지 아니면 수진의 말대로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야 했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서 뜨거운 토론을 시작해 볼까요? 당신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재판은 준노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수진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인정하며 이혼 판결을 내렸고 준노에게 유리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민우를 상대로 한 상간 소송 역시 승소하여 그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결혼식 사진과 모텔 이용 기록이 결정적 증거로 명시되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서 찍힌 한 장의 사진과 숨겨진 밤의 기록이 그들의 배신을 세상 앞에 증명한 셈입니다. 이후 수진과 민우의 관계는 파멸로 치달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불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자 민우는 직장에서 입지가 좁아졌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승진 누락과 징계 위기에 처했습니다. 민우는 이 모든 책임을 수진에게 돌리며 그녀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그의 독설에 수진 역시 무너져 내렸죠. 수진 또한 부모님의 깊은 실망과 친구들의 외면 속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한때 달콤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서로를 향한 혐오와 후회로 얼룩졌고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책임 없는 쾌락 위에 세워진 모래성은 위기 앞에서 이토록 허망하고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노는 이제 홀로 남은 거실에서 와인 한 잔을 따르며 창밖의 석양을 바라봅니다. 지난 몇 달간의 피를 말리는 전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가슴 한구석에 씁쓸한 상처는 남았지만 더 이상 거짓과 기만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그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고통이 아무리 컸을지라도 가짜 평화보다는 아픈 진실이 나았음을 그는 확신합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가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정확히 그들에게 돌아갔고 준노는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준노는 잔에 담긴 와인을 천천히 머금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제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시작을 채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치유해 줄 것이며 진실한 삶을 향한 그의 의지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발견한 자신에 대한 예의, 그리고 정직한 미래에 대한 약속. 준노는 내일 아침 찾아올 햇살이 더 이상 차갑지 않을 것임을 예감하며 거짓이 멈춘 그 자리에서 다시 힘찬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졌나요? 신뢰는 유리그릇과 같아서 한번 금이 가면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잊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준노처럼 감당하기 힘든 진실 앞에 서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진실은 때로 잔인하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거짓으로 얻은 행복은 결코 오래 갈 수 없으며 인과응보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준노의 새로운 인생을 응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라면 용서했을까? 아니면 끝냈을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조언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서 소통을 시작해보세요. 진실한 삶을 선택한 모든 분들의 앞날에 밝은 햇살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준노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막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